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. 오늘 정말 간만에 휴내시원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어떠한 이 휴내시원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오늘 이 국정원이 나토가 주관하고 있는 사이버 훈련에 참가를 한다는 소식이 좀 밝혀지면서 우리 휴내시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정보 보안 관련주들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매크로적인 수급인 거죠.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대부분 좀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약 9년 동안 연속으로 망연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휴내시온도 이러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간만에 좀 주가 상승이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내용 좀 중점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 보안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바로 본론으로 넘어올게요.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국정원이 나토가 주관하고 있는 사이버 훈련 락드실즈라는 곳에 4년 연속 동안 참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이렇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 국정원은 세계 최대의 실시간 사이버 방어 훈련인 이 락드실즈라는 곳에 참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락드실드에 관련된 설명이 여기 나오는데요.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.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곳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9개의 회원국이 사이버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훈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훈련은요, 각 국가 간의 사이버 교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토 공격팀의 실시간 공격을 방어하는 이 기술 훈련, 그리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법률 대응, 그리고 위협 정보 공유 등 이 정책적 요소를 평가하는 전략 훈련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. 사실 이게 좀 굉장히 권위 있는 이런 훈련인 게 뭐냐면요, 국내에서 이 군대죠. 군대와 통일부,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, 금융보안원, 국가안보전략연구원, 한국가스공사 등 11개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요. 80여 명이 우리나라에서만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쟁 국가입니다. 국제법상 전쟁 국가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과 좀 관련돼서 이 공산국가 쪽에 사이버 해커 집단이 엄청나게 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비단 북한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보안업계에서 이 물리보안업계와 정보보안업계 이렇게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, 물리보안업계 즉 방산산업이죠. 요 방산 쪽과 더불어서 사이버 보안산업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렇게 기술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좀 디폴트 값이라고 좀 짚고 넘어가자면,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지금 현재 이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이 리스크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중동발 리스크 관련해서 처음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다가, 요번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다가,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. 근데 요즘 이 정세를 이 전쟁 관련된 정세를 놓고 좀 보면요,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안보 위협 관련된 다양한 해킹 공격들이 국가의 주요 이런 기관 이런 것들을 마비시켜서 레이더 방공망을 이렇게 교란시킨다든지, 아니면 국가 대 국가 간 안보 위협적인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린다든지, 아니면 그 나라의 핵심적인 이 금융 쪽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하면서,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이 사이버 관련된 이 사이버 전쟁이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어서 굉장히 많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전쟁하는 이 방식을요,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불러요. 그래서 여거와 여거 섞여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필요해지게 되었고, 이걸 우리는 빅데이터라 부르죠.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기관이죠. 이거를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저장도 하고 왔다 갔다 송신 수신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
우리가 지켜야 할 정보량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거죠. 그래서 이렇게 AI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뭐 빅데이터, 데이터 센터, 뭐 또 여기 클라우드도 있겠죠. 클라우드 산업,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보안 관련된 굉장히 사람들이 경각심도 일깨우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국내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휴네시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전체자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으로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보시면요. 2027년도까지 정보보호 산업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27년도까지 정보보호 산업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서 우리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 이 망연계 솔루션이죠. 망연계 솔루션 9년 연속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수급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글로벌적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. 이런 세세한 수치는 여러분 뭐 보실 거 없고요. 사실 여기 가장 중요해요. 이게 뭐냐면 CAGR이라 해서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. 뭐 물론 AI 산업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50%, 뭐 70% 막 이렇게 매년 연평균 성장률을 그려나가고 있지만 이 사이버 정보보안 산업 마찬가지로 약 10.6% 매년 연평균로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전망이다라는 거죠. 이게 너무나 정말 고성장해서 그렇지 사실 요 10%대도 엄청난 고성장이다. 꾸준하게 먹거리는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점을 우리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, 요거를 눈에 보이시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 정리한 걸 보시면요, 2022년도와 2029년도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약 4배에 달하는 그 정도 규모로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 사이즈가 글로벌적으로 커 나갈 전망이다 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차트로 넘어와서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사실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게 이때였습니다. 이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 안보법을 공식화를 통한 이런 좀 굉장히 많은 수급이 좀 들어왔던 때였습니다. 근데 그 뒤로는 뭐 어떠한 뭐 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그런 뭐 이슈나 이런 발표들이 없음에 따라서 재료가 시장에서 소멸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승분 다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나왔고, 최근 들어서 이 AI 시대가 정말 이 생성형 AI 시대, 또 초거대 AI 시대, 이렇게 이 AI 시대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에도 좀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시장 관점에서 생기면서 그래도 지금 가장 최근까지는 저점을 좀 높여주고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요, 가장 강력한, 가장 많은 매물대 위쪽에서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고무적일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요 위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 있게 되면은 같은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요 구간을 돌파해 주는데 굉장히 좀 힘이 많이 좀 붙일 수가 있어요. 근데 다행히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일단은 좀 고무적인 사실이고,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이 또 고무적인 이유가 뭐냐면,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어요.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미 연은 총재들의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. 근데 최근에 지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고무적인 사실이고, 두 번째가 바로 아직 꺼지지 않은 중동 리스크였습니다. 최근에 뭐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가지고 얘네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좀 골머리를 썩었던 가장 최근의 흐름이 있었죠. 자, 근데 그때 주가 이탈 나오지 않고 요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은 우리한테 고무적인 포인트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오늘 아까 우리가 좀 보고 왔던 요 이슈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쌍끌이 매수, 또 기타 법인 측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어요. 그리고 프로그램
수급 편향도 이렇게 놓고도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요. 마찬가지로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. 326주밖에 들어오진 않았어요. 근데 그렇지만 외국인과 또 기관과 또 기타 법인과 프로그램 수급 자체가 다 매수세로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주가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탈해 있었던 요 11선과 21선 다시 위로 올라와 주면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취합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